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전쟁의 비참한 현실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이념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 외적 갈등이네. 이 작품을 통해서 문학과 역사의 관계, 역사를 바탕으로 문학이 창조되기도 합니다. 다음 이렇게 소설 써놓은 게 영화로 나왔지. 이병헌 나오는 거 이렇게. 매체에 따라 문학 작품의 표현 방법과 미적인 특성이 달라지는 양상을 살펴봅시다. 시작해 볼게요. 장편 소설이고 역사 소설 엄청 길어요. 역사적이고 비판적입니다.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의 상황이고요. 실제로 적이 어떻게 포위됐지. 그래서 47일 만에 항복합니다. 전쟁의 비참함과 역사의 현실에 대한 대응 방식, 항복할 건지, 끝까지 항전할 건지, 역사적 사실의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작가의 상상력을 가미했습니다. 실제 역사 기록이 있지만 구체적인 이런 대화나 사람들의 말투, 표정, 행동 같은 건 다 상상해서 들어가는 거지. 두 인물의 대립 관계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합니다. 그러네요. 외적 갈등이라고. 객관적 관점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체크. 어느 한쪽 편 들어주고 있는 거 아니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있을까? 왼쪽으로 잠깐 넘어와서 보자. 병자년 1636년 청해 군대가 조선을 침략했고 임금은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한다. 임금이 남한산성으로 피신한다라는 것 자체가 무능력한 지배계층이다 라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무능력한 지배층. 남한산성에 고립된 백성과 병사들은 추운 겨울과 혹독한 고통에 내몰려서 죽어갑니다. 결국에 고생하는 거는 누구야? 백성들이지. 이러한 상황에서 청해 장수 용골대는 실존인물 조선의 임금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내는데 항복을 요구하는 문서가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어. 임금이 승지를 불렀다. 승지면은 누구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비서실장 정도 돼요. 승지가 당상의 뒷전에 꿇어 앉아서 이제 옆에서 보면 임금은 높은데 요렇게 앉아 있고 요 뒤쪽에 요렇게 서 있지. 어디가 있냐? 너무 작게 그렸나? 요 뒤쪽에 비서실장 승지가 요렇게 뒤쪽에 서 있지. 그래서 부르면 부르는 대로 와서 얘기하죠. 승지가 당상의 뒷전에 꿇어 앉아 용골대의 문서를 소리내어서 읽는다. 용골대가 보낸 문서 자체는 항복을 요구한다. 이 당시의 왕이 인조인 것 정도는 알고 있죠. 임진왜란 때는 선조. 어머 너희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반말하고 있어. 이런 걸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대하다. 무시하고 있죠. 조선이란 나라들을. 평소에는 선비의 나라라더니 손님을 대하여 어찌 이렇게 무례하냐. 이거 병자년 이전에 얘네들이 사신 보내놨었는데 너네 오랑캐야 라고 하면서 도성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밖에 허름한 텐트 같은 데서 있고 언젠지 모르는데 부르면 그때 들어와. 그렇게 얘기했었거든. 열받는 거야. 외교관 그렇게 대우를 하면. 손님을 대하니 어찌 이렇게 무례하냐라고 하면서 과거에 얘네들 사이에서의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혼내주고 있는 거지. 책망하고 있다. 과거의 사건을 비난하고 있다. 내가 군마를 이끌고 의주에 당도했을 때 너희의 관하는 비어 있었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수비라던가 성을 지킵니다. 수성. 방어하는 인물들이 없었습니다. 역시 어떻게 너희들 관리놈들 무능력해. 겁쟁이들. 지방 수령이나 군장 중에 나와서 맞는 자가 없었다. 나와서 맞다. 우리에게 저항을 하는 자들이 없었다. 너희가 나를 깊이 불러들여서 어디까지 한양까지 불러들인 거다. 내가 힘쓰고 전쟁에서 겨우겨우 온 게 아니라 마치 니들이 나를 초대한 것처럼 나 되게 편하게 왔어. 결국 너희의 마지막 성까지 이르렀으니
너희 신료들 중에서 물정을 알고 말귀가 터진 자가 마땅히 나와서 나를 맞이해야 하지 않겠느냐. 나랑 말통하는 놈, 나를 맞이해야 하지 않겠느냐. 다음, 물정을 알고 말귀가 터진 자, 즉 이제는 항복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 항복을 전달할 자가 나와서 나를 맞이해야 하지 않겠느냐. 다른 말로 니들 대놓고 항복해라. 나의 말이 예에 비추어 어긋나는 것이냐. 니들 솔직히 우리 오랑캐라고 부르고 있는 거 알거든. 근데 진짜 예의 없는 건 누구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승지가 마저 읽기를 머뭇거렸다. 왜? 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심각한 내용들, 그 다음에 아주 심각한 내용이거나 심각한 비난이 들어있을 테니까, 혹은 멸시, 모멸감 느끼게 해주죠. 너희 군신이, 오호, 너희 군신이야. 한 나라의 군신이면 군, 임금과 신한데 용골대 눈에는 그냥 니들 다 똑같은 놈들 같은 거야. 왜? 이미 니들 임금이건 나발이건 다 이미 내 신하야. 그 춥고 궁벽한 토볼 속에서, 남한산성 속에서 들어가 한사코 웅그리고 내다보지 않으니 답답하구나. 이런 겁쟁이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들어가서 한사코 웅크리고 내다보지 않는다. 이런 걸 또 다른 용어로 뭐라고 하냐? 농성이라고 합니다. 농성. 들어가서 나와서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지키고만 있는 거지. 문서에 나타난 용골대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조선의 조정을 무례하다고 질책하고 임금이 피신해 가 있는 남한산성을 궁벽한 토굴이라고 비하한다. 오만불손하다. 조선을 멸시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저는 그냥 되게 당연한 태도라고 봅니다. 이렇게. 용골대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조선 조정에 문서를 보냅니다. 내가 니들 손님이다. 조선의 군신은 성에서 나와 나를 맞이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다음 페이지. 승지가 읽기를 마치고 임금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적들이 답답하다는구나 라고 하면서 일단 상대를 적으로 간주는 하고 있고, 적들이 답답하다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제 어찌어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상대방의 심리만 파악해 주고 있어. 임금 자체가 이미 대책이 없어. 이렇게. 2조 판서 최명길 앞으로 최씨 아저씨, 최명길 씨, 요 색깔 칠할 거예요. 최명길 씨. 이렇게. 옆에, 그 다음. 헛기침으로 목청을 쓸어내렸다. 최명길의 어조는 차분했다. 전하, 적의 문서가 비록 무도하나 예에 어긋나나 신들, 저희들을 성 밖으로 청하고 있으니 아마도 화친할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야? 쟤네들 공격해서 우리들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라고 하면서 저들에게 공격 의지는 없는 듯. 앞으로 와. 그거 책상 그렇게 뒤로 밀어놓은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적들이 성을 멀리서 둘러싸고 서둘러 취하려 하지 않음도 화친의 뜻일 것으로 헤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까요? 쟤네들 공격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근거 1. 편지를 보냈다. 근거 2. 성을 멀리서 둘러싸고 공격할 액션이 없다. 2. 1과 2를 근거로 공격의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화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닦아서 응답할 일은 아니지만 신들을 성 밖으로 내보내 말귀를 트게 하시죠.
대답을 글, 문서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들을 성 밖으로 말로 이야기하게 하시죠. 라고. 예조판서 김상원이 손바닥으로 마루를 내리쳤다. 김상원 씨는 지금부터 이제 요 색깔로 칠할 거예요. 최명길 씨는 싸우지 말자. 김상원 씨는 한번 붙어보자. 이겁니다. 손바닥으로 마루를 내리쳤다. 최명길의 말에 격양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차분한 어조의 최명길과 대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네? 이렇게 어조는 차분했는데 최명길은 김상원은 지금 흥분했지. 김상원은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일종의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분노하고 있죠. 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을 겁니다. 화친이라는 것은 국경을 사이에 두고 논할 수 있는 것인데 화친이라고 하는 용어의 개념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화친의 일반적 개념 혹은 일반적 정의. 그러니까 이거야. 화친이라는 건 둘이서 전쟁하면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오케이 잠깐 쉴까? 해놓고 대치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 그만 싸울래? 그게 화친이야. 국경을 사이에 두고 논할 수 있는 것이다. 국경을 사이에 두고 있다라는 건 전쟁 중에 할 수 있는 것이다. 혹은 전쟁을 하며 서로 대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적들이 대병을 몰아 이처럼 깊이 들어왔으니 화친은 가당치 않습니다. 화친 같은 소리 하지 마시죠가 김상원의 주장.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 지금 국경이 아니라 저희 성을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1번. 심양에서 여기까지 내려온 적이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 없습니다. 어디가 있냐? 쟤네들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누구 모가지라도 하나 잘라 가거나 인질이라도 데려가거나 아니면 항복 문서 받거나 아니면 굽신굽신 하면서 갖다 바치는 곡물이 있어야 될 거라는 거야. 쟤네 빈손으로 안 갈 거예요. 2번. 그러니까 3번 화친한다라는 상황. 이 상황에서 화친이라는 것은 곧 투항입니다. 화친은 가당치 않습니다의 근거 1, 2, 3. 이거 화친 문서 아닙니다. 항복을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화친으로 적을 대하는 형식을 삼더라도 지킴으로써 내실을 돋우고 싸움으로써 맞이해야만 화친의 길도 열리는 겁니다. 화친의 형태를 삼더라도 끊어 가정. 지금 저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화친이 아닙니다. 설령 화친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일단 때리는 척은 해야 돼. 그러고 나서 때리는 척이라도 하고 우리 화해할래?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보자마자 쫄아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화친이 아니야. 즉 무슨 얘기야? 최명길과 김상원이 생각하는 화친의 개념이 달라. 어디가 있어? 그러므로 화친, 전, 싸움, 수비는 다르지 않습니다. 전, 수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화친하고 싶습니까? 전하, 싸워야 합니다. 버티고 지켜야 합니다. 라는 얘기. 적의 문서를 군병들 앞에서 불살라 보여서 싸우고자 하는 뜻을 밝히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군인들의 무엇을 사기를 북돋아야 한다. 이거지. 적의 문서를 군병들 앞에서 불살라 보여서 1번 저들과 싸우겠다라는 결의를 보임. 와, 오랑캐들하고 한번 싸워보자는 거구나. 사기를 북돋음. 그러한 목적. 그랬더니 최명길 아까도 차분했었던 아저씨는 더욱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판 누구 김상헌이의 김의 말은 옳지만 그 헤아림이 얕습니다. 즉 어떻게 저 생각은 신중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화치는 형식으로 내세우면서 적이 성을 서둘러 취하지 않음은 성을 말려서 뿌리 뽑으려는 뜻이온데 오랑캐의 지금 생각은 이겁니다. 저희들 성 안에서 굶어 죽일 생각입니다. 말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앉아서 말라 죽을 날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피폐하면 내실을 도모할 수 없고 내실이 없으면 어찌 나아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 피폐하면 화살표 내실을 도모할 수 없고 다시 화살표 내실을 도모할 수 없으면 어찌 나아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쓰여있는 표현 방식 연쇄법. 앞에 말이 뒤에 말의 원인이 되죠. 인과. 그러니까 싸울 수 없습니다. 싸울 자리에서 싸우고 지킬 자리에서 지키고 물러설 자리에서 물러서 것이 사실인데 여기가 어디 남한산성이 대체 어느 자리입니까? 싸울 자리입니까? 지킬 자리입니까? 물러서 자리입니까? 최명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 남한산성은 물러서는 자리다. 실제로는 항복이긴 하지만 그나마 자존심이라도 지키고 싶으면 화친해야 한다 이거야. 물러서는 자리다. 따라서 어떻게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화친해야 한다. 오른쪽 위로 올라와서 볼게요. 용골 때의 문서에 대한 인식. 최명길 항복하자라고 했던 아저씨는 조선의 신료들을 성 밖으로 보내서 청하고 있을 뿐 성을 멀리서 둘러싸고 있다. 저거 화친의 문서다. 싸우자라고 하던 김상헌 씨 눈에는 저거 항복하라 문서다. 이렇게 됐을까? 화친하자라는 문서니까 좋아. 그냥 받아주는 거고 항복해라. 아니야. 항복 같은 안에 자존심이 이게 뭐야.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싸워야 돼. 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죠. 용골 때의 문서하에 최명길과 김상헌의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 봅시다. 다시 최명길은 화친을 청하는 뜻이다. 다음 김상헌은 아니다. 투항을 요구하는 거다 라는 이야기. 밑에 나와 있는 작품의 토대가 되는 역사적 사건 병자호라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라는 것들. 다음 페이지. 김상헌이 최명길의 말을 끊었다. 헷갈리기 전에 칠합시다. 김상헌이 최명길의 말을 끊었었다. 이보시오. 2판. 싸울 수 없는 자리에서 싸우는 것이 전. 지킬 수 없는 자리에서 지키는 것이 수. 화해할 수 없을 때 화해하는 건 화가 아니라 항이요. 아시겠죠? 지금 우리는 화친하는 게 아니라 항하는 거다. 그러면 다시 한번 씁시다. 김상헌 씨 눈에는 누구? 용골 때의 문서가 내용이 뭐라고? 투항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화친을 요구하는 거 아니다. 이거야. 최명길은 김상헌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임금을 향해 말했다. 예판이 화해할 수 있을 때와 화해할 수 없을 때를 말하고 성의 내실을 말하지만 자 그나마 아직 내실이 남아있을 때가 화친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지금 항복해야 합니다. 왜냐고? 쟤네들이 항복하지 않고 공격하려고 하면 우리가 뒤도 없이 달려들 거니까 쟤네들도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할 거야. 지들도 피해를 입기 싫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항복하는 거다. 싸워야 한다.
성안이 마르고 시들면 어느 적이 스스로 무너질 상대와 화친을 도모하겠습니까? 포인트는 뭐야? 지금 화친할 때입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겠지. 이렇게. 손에 칼자루라도 쥐고 있어야 뭐야? 화친을 하는 거니까. 밑에 나와 있는 문제 또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바로 또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보고 있는 거랑 지금 나랑 다른가? 아니지, 지금. 야, 이것도 넘어갔네. 잠시만요. 오케이. 김상원이 다시 손바닥으로 마루를 때렸다. 상원이 아저씨 싸워야 한다. 여전히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줍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는 한번 써주자. 인물의 심리를 간접 제시해주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 이 판의 말은 목매하며 본말을 뒤집는 것입니다. 라면서 누구? 최명기를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있지.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상대방을. 본말전도. 전, 싸우는 것이 근본이고 화친하는 것이 끄트머리며 수비하는 것이 실용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전이 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일단은 싸워보고 쟤네들한테 매운맛을 한 번 정도는 보여줘야 화친이 그제서야 가능하다. 일단 위에다가 또 쓸까요? 한번 싸워는 보고 화친해야 한다. 화친을 해야. 화친해도 싸워는 보고 화친해야 한다. 매운맛 한번 보여줘야 돼. 붙으면 우리가 무조건 져. 근데 너도 어디 부러져? 라고 얘기는 해줘야 돼. 더구나 천도가 전하께 부응하고 천도 웃기고 있네. 하늘이 전하를 돕고 전하께서 덕을 잃어버린 나쁘게 정치한 일이 없으며 또 이만한 성에 의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싸우고 지켜서 화목할 길이 있을 겁니다. 싸우고 지켜서 회복할 길이 있을 겁니다의 근거 1. 천도가 천하께 부응한다. 2. 전하는 실덕한 적이 없다. 3. 별로인 것 같지만 남한산성 괜찮은 성이다. 싸우고 지켜야 합니다. 1, 2, 3의 근거로 이렇게 판단을 하지. 하지만 최명길은 목소리가 더욱 가라앉았다. 명길이 아저씨. 최명길은 천천히 말을 했다. 상언의 말은 지극히 의로우나 그것은 말일 뿐입니다. 즉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저렇게 싸운다라는 건 실질적인 이득이 없습니다. 실질적 이득 없음. 상언의 말을 중히 여기고 생을 가볍게 여기는 자입니다. 저거 말이 엄청 양반스러워서 그렇지 저거 말만 하는 놈입니다. 이거야. 갇힌 성 안에서 어찌 말의 길을 따르겠습니까? 말의 길, 이론, 혹은 자존심, 이러한 것만 따라가겠습니까? 김상원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여 들었다. 왠지 분위기가 임금이 항복할 것 같은 분위기, 혹은 너무 억울해서 그런 거겠지. 울음기가 섞여 들었다. 이유는 현재 상황에 대한 답답함. 전하, 죽음이 가볍지 어찌 삶이 가볍겠습니까? 명길이 말하는 생이란 곧 죽음입니다. 명길이 말하는 생,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생존이라는 것은
곧 죽음인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정신적인 죽음입니다. 즉 몸뚱이만 살아있는 겁니다. 몸뚱이만 살아있습니다. 최명길이 말하는 생은 모욕된 삶, 죽음과 다름이 없습니다. 삶은 죽음입니다. 말이 안 되지. 역설. 명길은 삶과 죽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삶을 죽음과 뒤섞어서 삶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즉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네, 화친하자고요? 저에게 있어서 화친은 투항, 항복입니다. 항복한다라는 건 삶에 대한 모욕입니다. 말은 빠져 있지만 그렇게 모욕적으로 모욕을 당하면서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졸리다. 지금 나라의 명운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졸린 건 어쩔 수 없지. 신은 가벼운 죽음으로 무거운 삶을 지탱하려 하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죽음, 전쟁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최명길의 목소리에도 울음기가 솟아나고 있었다. 최명길도 이제 드디어 감정이 북받치고 있어. 전하, 죽음은 가볍지 않습니다. 만백성과 더불어 죽음을 각오하지 마시죠. 라고 하면서 백성 어디가 있냐. 최명길이 항복하고자 하는 이유가 이제 또 나오네요. 만백성의 목숨은 소중한 것이다. 그들을 죽게 하지 말라. 죽음으로써 삶을 지탱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최명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떻게든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모욕당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안 죽고 살아있는 게 중요하지. 임금이 주먹으로 서한을 내리치면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면서 왜 일단 나타나 있는 내용 자체는 행동 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금의 행동 묘사. 어허, 그만들 하라, 그만들 해. 사실 뭘 선택하든지 좋은 거는 없어. 그치? 뭘 선택하든지 좋은 건 없기 때문에 옆에 그만들 하라 라는 말에는 일단 지들끼리 나 가운데 두고 싸우고 있는 둘 신하에 대한 불만. 근데 나는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뭘 해도 좋은 게 없어. 무기력과 답답함이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지. 전하, 그만할 일이 아니오니 신의 말을 막지 마시옵소서. 지금 우리들의 쉽게 이야기하면 현재의 이 토론을 결론을 보고 끝내야 합니다. 삐리리리 말도 한 곳으로 쏠리는 것입니다. 뒤에 또 빈칸 나올 거예요. 성 안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묘당의 말들은 묘당, 종묘에 있는 조정, 의정부 그냥 이렇게 밑에다 쓸까요? 조정의 신하들, 의정부의 관리들 의 말들은 이른바 대의로 쏠려서 사세 일에 형세를 돌보지 않으니 일의 형세를 돌보지 않는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지금이 어떠한 상황인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대의를 말하는 목소리는 크고 대의, 항전을 하자라고 하는 애들은 큰 목소리. 사세를 살피는 목소리, 화친을 하자라고 하는 목소리는 조심스러운 겁니다. 사세가 말과 맞지 않으면 산 목숨이 어느 쪽을 쫓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살아야 하겠죠. 그러니까 화친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어는 우뚝하고 신은 비루하며 상어는 충직하고 신은 불민한 줄 알지만 상대를 떠받들어 주고 있지. 상대를 좀 칭찬해. 네, 이론은 김상원의 말이 맞습니다.
상언이 말은 맞아요. 상언을 충혈의 발련에 올리시더라도 신의 뜻을 주시옵소서. 즉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대의 명분을 중시하는 상언의 뜻은 존중하되 그의 말에 따라서는 안 된다. 즉 상언에게 명분은 주고 상언에게 명분은 주고 나를 욕해도 좋으니 화친하자, 항복합시다 이거야. 됐을까? 팀플레이를 하고 있어. 쉽게 느끼면 이런 느낌. 상금은 대신 너 다 가져. 대신에 내가 하자는 대로 요렇게 하면 안 돼? 요런 느낌인 거지. 실리는 네가 가져가. 명분은 네가 가져가. 이거야. 대신에 일 진행되는 건 내가 하게 해줘. 이런 느낌. 안 돼. 상금 중요해. 양보하지 마. 김상원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묘당 뭐였었지? 조정 의정부의 말은 그동안 화친을 배척해 온 것은 말이 쏠린 것이 아니었고, 즉 요 대사 있죠? 요 대사를 통해서 전체 조정의 분위기는 항전하는 쪽이 화친하는 쪽보다 훨씬 사람도 많고 우세하고 목소리도 컸었나 보네. 걔네들 말이 쏠린 게 아니라 강토를 보전하고 군부를 지키며 대의를 향해 공론이 아름답게 모인 겁니다. 즉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거야? 그거 분위기 타고 명분만 내세운 것이 아니라 진짜 진심된 의견이 모인 겁니다. 진실된 의견이 모인 겁니다. 뜻이 뚜렷하고 근본이 굳어야 사세를 살필 수 있는데 명길이 저토록 조정의 의로운 공론을 업신여기고 종사를 나라의 역사를 호구 호랑이 입에 던지려고 하니 명길이 과연 전하의 신하이옵니까? 라고 확인하면서 일단 요렇게 체크할게요. 묘당의 말들, 신하들, 관리들의 말들에 대해서 최명길과 김상원이 생각이 달라. 최명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거 말만 하는 겁니다. 명분만 내세운 겁니다. 말만 하는 겁니다. 명분만 내세우는 겁니다. 실리가 없습니다. 묘당의 말들에 대해서 김상원이는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면 끝나. 그거 의로운 공론입니다. 그거 사사건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해서 모아놓은 의로운 공론인데 최명길 저게 그거를 되게 하찮게 판단해보고 있어요 라고. 임금은 다시 주먹으로 서한을 내리쳤습니다. 계속 화가 나고 있는 상황이지. 왜? 아까 내 눈앞에서 싸우니까 뭘 하든 좋은 결과 안 나와서 답답하니까. 밑으로 내려갑시다. 다시 최명길 성안이 마르기 전에 화친을 해야 한다. 김상헌이 화친도 싸우고 지킨 상황에서 일단 항복하더라도 한 대는 때려봐야 한다. 싸우고 지키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일단은 싸워봐야 한다 라는 이야기.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중간 줄거리. 전투가 계속되고 성 안의 상황은 갈수록 위태로워진다. 강화도가 청에게 함락이 되고 인조는 항복을 결심한다. 어이구야. 인조는 항복을 결심한다. 결국에는 누구?
최 씨의 말을 듣게 됐죠. 김상원은 자결을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인조와 세자 신료들은 산성을 나가서 칸이 있는 삼전도로 향하게 됩니다. 삼전도에 굴욕되어 있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칸은 9층 단 위에서 기다렸었다. 어떻게? 높은 곳에서 기다렸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거야? 자신을 임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선의 왕 선조를 신하라고 여기고 있는 거겠지. 황색 일산이 파라솔 강바람에 펄럭였다. 칸은 남향으로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남향으로 앉아 있는 거니까 지금 따지면 칸이 북쪽에 있는 거고 북쪽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거고 선조는 남쪽에 서서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북쪽에 앉아 있는 거야. 강화도에 끌려온 빈궁, 대군, 사녀들이 7층 단 서쪽에 꿇어 앉았고 9층 단으로 오르는 계단 양쪽에 청해 왕자와 군장들이 깃발을 세우고 도열을 했다. 칸이 여기에 앉아 있고 얘네들 칼 들고 깃발 들고 청나라 애들 서 있고 선조는 이 사이를 걸어가야 돼. 철갑무사들이 방진으로 단을 외워했고 제가 마지막에 어떠한 수작을 부릴지도 모르니까 칸이 여기 앉아있는 요 자리는 요렇게 경비 부대가 서 있어. 단을 외호했고 꽃단장에 머리를 틀어 올린 조선 기녀 200여 명이 단 아래에서 악기를 펼치고 있었다. 여기 요쯤에서 조선 기생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있어. 수치스럽다. 이렇게 내가 항복하러 가는데 항복 문서를 쓰는 행사는 아니지. 아무튼 그 행사 비용을 내가 다 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돈 주면서 맡고 있는 거지. 잔치 벌여주면서 맡고 있는 거야. 들을 건너오는 조선 왕의 대열이 한낮의 아지랑이 속에서 흔들렸다. 조선 왕의 대열이 아지랑이 속에서 흔들렸다. 조선 왕의 대열이 흔들린다. 조선의 현실이 흔들린다. 구부러진 들길을 따라 대열은 길게 이어졌었다. 즉 수치와 모욕감을 느끼는 욕감을 느끼는 시간이 길어질 거야. 야산 모퉁이를 돌아서 대열은 다가왔다. 대열은 느리게 천천히 물 흐르듯 다가왔다. 비통함에 발걸음이 빨리 떨어지지 않는 거겠지. 칸은 실눈으로 대열을 살폈다.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 칸도 지금 몽골 사람들처럼 한 시력이 5.0 정도 되나? 그랬을 것 같지? 이렇게. 조선 왕은 청병의 푸른 군복을 입고 칸이 보낸 호마 위에 올라와 앉아 있었다. 칸이 용골대에게 물었다. 조선의 왕은 거동 때 깃발을 쓰지 않느냐? 요렇게 있을 때 칸은 여기 있는데 조선 왕이 이렇게 열을 지어서 오면 보통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니까 이렇게 깃발 정도는 들고 가야 되는데 그치? 조선 왕 뭐 이런 식으로 쟤는 왜 깃발이 없어? 라고 물어봤더니 용골대가 의무를 일절 쓰지 말라고 일렀사옵니다. 예, 제가 못 쓰게 했습니다. 항복하는 주제에 무슨 깃발을 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뭐 그럴 것까지야 라고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기분 좋았을 수도 있고 너무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않았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 징기스칸 이대로 그 해외 외국이나 다른 나라 영토에 정보를 할 때 얘네들 항복하면 살려줄게. 아무 일도 없어. 이렇게. 그리고 그냥 항복했다라는 티만 내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싫은데 라고 저항을 하면 진짜 살아있는 걸 1도 없게 해요. 이렇게 사람이고 뭐고 짐승이고 다 죽여. 그리고 땅에다가 소금 뿌리고 가. 농사도 못 짓게.
그게 이제 한번 소문이 나는 거지. 그럼 이제 항복해? 하면 항복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조선은 항복하지 않고 있다가 당하고 있는 거지. 의무를 일절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열이 삼진도 청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청의 포병들이 강 쪽으로 홍위포를 쏘아서 조선 왕의 도착을 알렸다. 조선 왕의 대열이 구층단 아래에 도착했다. 이미 굴욕적인 거지. 즉 칸은 위에 있고 조선의 왕은 아래에 있어. 이미 대등하지가 않아. 위계가 성립하고 있는 거야. 위아래야. 조선 왕이 말에서 내렸다. 조선 왕은 9층 단 위에 황색 일산을 향해 읍했다. 길게 몸을 숙여 인사했다. 멀어서 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단 위에서 칸이 말했다. 말은 들리지도 않았다. 이 위계가 성립했는데 그 차이가 어마어마해. 명정수 청해 군대에서 통역을 맡는 조선인이 계단에 내려와 칸의 말을 조선 왕에게 전했다. 내 앞으로 나오니 어여쁘구나. 지난 일은 말하지 않겠다. 청에게 모욕과 수치를 줬었던 일은 말하지 않겠다. 나는 너와 더불어 앞일을 말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잘못한 거 형이 다 잊었고 형이 직접 여기에 온 이유는 앞으로 우리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조선 왕이 말했습니다. 야, 이런 얘기 듣기만 하고 지 입으로 한 건 처음일걸? 황은이 망극하옵니다. 성은도 아니고 황은이야. 황제의 은혜가 망극, 끝이 없습니다. 조선 왕이 칸을 향해서 황제라고 부른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야. 군신 관계를 맺으려는 청의 요구를 조선이 수용하고 있음. 즉 청에게 굴복한 거지. 청나라 이전의 명은요 그냥 형제의 나라라 그랬었거든. 형제의 나라가 신하와 임금의 나라가 되는 거야. 신하와 임금의 나라가 되는 거지. 청의 사령이 목청을 빼어 길게 소리를 쳤다. 일배요 절해라 이거지. 몇 번 절해? 3번 절해. 땅에 엎드려서. 그리고 한 번 절할 때마다 머리를 3번 숙여. 이렇게. 이거를 삼배 구고두 지례라고 합니다.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숙이는 예. 군신 관계에서 하는 예입니다. 이렇게. 구고두 지례라고도 하고 구고두례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은 아니야. 3번씩 3번 절합니다. 3, 3은 9. 조선왕이 구춘당을 향해서 절을 했다. 세자가 따라했다. 조선 기녀들이 풍악을 울리고 춤췄다. 항복을 하는데 옆에서 신나는 EDR 음악 틀어주고 있는 거지. 완전 신난다. 그만큼 치욕스러운 분위기가 부각해. 풍악 소리가 강바람에 실려 멀리 퍼졌다. 홍위포가 터지고 청의 군장들이 여진말로 함성을 질렀다. 신난다 이거지 지들은. 조선 왕은 오랫동안 이 말을 땅에 대고 있었다. 항복의 예를 대하고 있죠. 조선 왕은 먼 지심, 지구의 중심에서 흙냄새를 빨아들였었다. 이 흙냄새는 어떤 냄새였을까? 치욕과 수치의 냄새. 치욕, 수치, 미래의 걱정이 될 겁니다. 볕에 익은 흙은 향기로웠다. 무엇과는 달리 조선 왕 선조의 심리와는 달리. 흙냄새 속에서 살아가야 할 아득한 날들, 흙냄새 속에서 살아가다라는 건 어떻게 살아가는 것? 굴욕적으로 살아가는.
패배한 채로 살아갈 날들이 흔들렸다. 조선 왕은 이마로 땅을 찧었다. 청의 사령이 다시 소리쳤다. 이배요. 두 번째 이제 절을 해야 한다. 옆에 나와 있는 것들 오케이 됐어?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선 왕은 다시 절을 올렸다. 기녀들이 춤추고 펼치고 좁히며 원무를 추었다. 춤추었다. 한 번만 더 쓸까요? 조선 왕의 비참함을 부각해 줍니다. 비참함을 강조해줘. 풍악이 자진몰이로 바뀌었다. 자진몰이 어떤 박자? 빠른 박자. 아, 신나 분위기. 신난다 분위기. 신난다 분위기. 흥부가 박탈 때 자진몰이야. 흥부가 박타서 밥 먹지. 밥 먹으면서 아 신난다 하면서 밥 먹을 때 자진몰이야. 춤추는 기녀들의 동작이 빨라졌다. 속옷이 펄럭이고 머리채가 흔들리고 다시 포가 던지고 조선왕이 삼배를 마쳤다. 치욕스러운 항복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칸은 위에 있고 조선왕은 밑에 있고 밑에 있는 조선왕은 절을 하고 칸은 그것을 보고 있고 치욕스러웁니다. 다음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워요. 아 열받는다. 청나라 놈들 꼴배기 싫어. 재수없네.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1도 없어. 아까 맨 첫 페이지에 봤었던 내용처럼 아까 어디에 있었냐 어디 있었냐 여러분들 50페이지지 50페이지 오른쪽 50페이지 오른쪽 위에 작품 정리 3번 보면 객관적 사건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그런 느낌인 거지. 작가의 의식. 조선왕이 피신하던 남한산성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치른다. 조선왕은 흙냄새 속에서 앞으로 살아갈 날을 걱정한다.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은 지존과 영광만으로 성립되기 어려워 치욕과 패배를 딛고 넘어서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라는 이야기. 밑에다가 생각난 김에 한번 또 씁시다.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 객관적 관점. 에서 사건, 서술, 사건을 전달합니다. 그 정도까지 확인해 놓으면 뭐 별로 볼 것 없지. 항복의식이 거행된 삼전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뒷페이지 58쪽 볼게요. 작품의 주된 사건, 남한산성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화친해야 한다. 최명길. 아니다. 싸워야 한다. 김상헌. 삼전도에서는 결국 항복을 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거 등장인물의 성격을 파악해 봅시다 라고 확인하는 거. 첫 번째, 인조.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불안한 미래를 염려하는 나약한 모습. 솔직히 항복할 수 있어. 항복하면서 이를 악물고 내가 오늘은 참는데 내가 내 때에는 아니더라도 내 자식 때에는 내가 반드시 너네들 100년이 걸리건 200년이 걸리건 복수하겠다. 이런 생각해야지 사실. 이렇게. 그런 걸 잘했던 애들이 그 로마 애들이지. 걔네들은 그렇게 잘해. 명길씨. 청과 화친하는 치욕을 감내하고라도 나라와 백성의 안위를 도모해야 한다. 백성들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명분보다 실리. 최명길. 치욕스러운 삶은 죽음만 못하다. 끝까지 싸워서 대의를 지켜야 한다. 눈앞의 이익보다 명분을 중시한다. 라고 이야기. 임금이 항복하기로 했어. 그러면 다음날
항복하러 갑니다라고 하면 그날 밤에 혼자서 말 타고 칼 들고 적진을 향해 뛰어가서 활 맞고 칼 맞고 죽었으면 인정. 이렇게 그러지도 않을 거면서. 최명길과 김상원의 현실 인식과 그에 따른 주장을 살펴봅시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이 소설 외적 갈등 나와 있는 것들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좀 확인해 놓을 필요가 있다. 설명할 것도 없어. 그냥 설명해봐야 읽는 것밖에 없지. 다음 밑에 두 사람의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17세기 후금은 만주에서 세력을 넓혀가며 조선을 압박. 명을 섬기던 조선 지식인들에게 후금은 오랑캐. 임진왜란 때 조선 도와주었던 명은 후금 토벌을 나서며 조선의 출병을 요청했지만 조선은 힘이 막강해진 후금과 맞서기도 어려워. 야, 형인데 옛날에 너 도와준 적 있잖아. 빨리 와서 좀 도와줘. 근데 이미 내가 도와줄 힘이 없어. 이런 상황에서 후금은 1627년 정묘호란을 일으켜 조선과 형제 관계를 맺었고 1636년 청으로 고친 후 조선의 군신 관계를 요구했다. 당시 청과 맞서자는 척화론이 들끓었고 청은 침략을 하고 이것이 병자호란. 최명길은 주화론 주장합니다. 화친을. 김상원은 척화론 화친을 배척합니다. 항복하자, 화해하자, 싸우자. 입장에서 풍전등화 위기를 나고자 하는 두 사람의 상반된 사상과 현실의식이 나타납니다. 자, 명길이 아저씨 어디에 할까? 우리는 국력이 너무 약해. 화친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제일 좋아. 대의 명분보다 실리가 중요하지. 우리나라 국토가 작살나는 것보단 낫잖아. 김상원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가 있어? 군신 관계는 너무 어이구야. 군신 관계는 저것들 너무 오바지. 맞서 싸우는 게 좋아. 싸워야 나라를 지킬 수 있어. 항복해서 나라 지키는 거 아니야. 대의와 근본을 지켜나가야 돼. 명분을 중요시 여깁니다. 다음 밑에 남한산성은 우리 민족의 패배와 치욕에 관한 역사입니다. 어떠한 민족도 역사와 영광만 있지는 않아요. 거기에는 오케이 빨간색 체크. 나라에는 반드시 치욕과 패배가 있습니다. 나는 치욕과 패배를 넘어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나라한테 작살났어요가 아니라 그걸 경험으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거냐 그거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나와 있는 거 뭐 영화가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얘네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 진짜 좋은 건 영화 한 편 보시는 게 좋지 이렇게. 근데 영화는 나는 몰라 조금 집중하기는 힘들더라고. 이렇게. 뒤에 몇 군데 색깔만 칠하면 끝납니다. 어디가 있어요? 47일 동안 한국 버티다가 얘기했죠? 병자호란. 47일 동안 고립된 남한산성에서 벌어진 일. 남한산성은 사실 당시 조선사회의 축소판이다. 대의, 명에 대한 대의를 지킬 것인가? 대, 청을 수용할 것인가? 주화 최명길, 척화 김상원 대표 주자입니다. 어디가 있어? 자, 그런데 하급 군졸, 선할세 등으로 상징되는 당시 이 말이 중요한 거지. 우리 그냥 되게 힘없는 일반 백성이야. 그냥 농사꾼이야. 사실 왕이 항복하든 안 하든 나랑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내가 내 땅에서 계속 농사만 짓게 해줄 수만 있으면 돼. 뭐야? 기분이야 좀 나쁠 수는 있겠지.
민초들의 관심은 현실에서 살아남는 것 그 자체다. 민초들의 관심은 살아남는 것이다. 어허. 지배층에 대해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됐고, 안과 밖의 갈등을 중첩시키며 생각해야 돼. 안에서는 누가 싸워? 주화론과 척화론이 싸우고, 밖에서는 조선과 청이 싸우는 거지. 그 내용 잠깐 기다려. 인간의 현실이라는 건 자존과 영광만으로 성립할 수 없고 삶의 영원성만이 치욕을 덮어서 위로할 수가 있다. 자존과 영광만으로는 나라가 어려워, 인간 어려워. 삶의 영원성만이 치욕을 덮을 수 있는 겁니다. 됐고, 소설과 영화에 관련된 것들은 얘네들 한번 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안중요에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제가 덧붙일 말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른쪽 잠깐 볼게요. 외적 갈등이 있다라고 그랬죠? 청과 조선, 김상원과 최명길 사이의 갈등. 내적 갈등도 있죠. 인조의 내적 갈등. 인조. 내가 아까 계속 선조라고 했었지. 선조는 임진왜란이지. 예성연중 임명선. 그렇지. 인조지. 미안. 인조예요. 인조. 작가의 말 얘네도 한번 확인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일단 정치.